지난 시간에 저희가 상속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상속 순위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생각나서 그 사례를 설명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상속은 이제 누가 먼저 사망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사망하느냐에 따라 상속 순위가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만일에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사망한 건데요. 아버지가 먼저 사망을 했다면 재산이 자녀와 배우자한테 상속이 된 이후에 자녀가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그 자녀의 상속분까지 모두 어머니인 배우자한테만 상속이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을 했다면 아버지의 어머니인 할머니와 배우자가 할머니 1, 배우자 1.5 이 비율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있을까 싶은데 생각해보면 화재나 폭발, 비행기 추락 이런 엄청난 재난의 경우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는 동시사망이라는 게 재난하면 그냥 동시사망 이렇게 되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요즘에는 차량에서 사고가 났을 때 나중에 사람들이 다 오면 두 사람 다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블랙박스를 까보니 예를 들면 먼저 아버지가 자녀를 막 구호하려다가 자녀가 먼저 죽어있고 나도 절망에 씨름하다가 사망하고 이런 관계가 찍혀질 수 있잖아요. 네네네. 요즘에는 좀 이 동시사망이 다 이시사망으로 인정될 여지도 요즘에 좀 있겠다 싶더라고요. 확인될 수 있는 증거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에서 매우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꽤나 부유한 사업가, 나중에 사실관계 보니까 엄청난 사업가. 사위가 상속받은 재산이 1,000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1,000억이면 네. 그러고 나중에 환가할 때까지 2,000억이요. 이게 지금 언제야? 97년? 네, 장난 아니에요. 와, 그치.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유한 사업가였는데 이 사업가가 97년에 자신의 딸을 포함해서 일가 친척을 모두 데리고 괌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괌으로 가는 이 항공기가 착륙을 시도하는데 괌 공항 근처에 있는 밀림으로 착륙을 하게 되어서 큰 사고가 났고 결국 이 항공기 내에 있던 사람들 모두 사망했나요? 22명 정도가 생존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는 카운팅을 안 해서 부상자가 나중에 사망했는 네네네네. 너무 안 좋은 사건이라서 카운팅을 나중에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정확히는 모르네요. 사실 저는 사망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문제는 그 사업가가 자신의 직계 비속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그다음에 그 본인의 자녀들을 전부 다 데리고 이 괌으로 여행을 간 거겠죠. 그런데 그 가족들 중에 딱 한 사람이 안 갔는데 그 사람이 딸의 사위. 이 딸의 배우자죠. 딸의 사위가 아니고 딸의 배우자. 딸의 배우자죠. 딸의 배우자가 안 갔고 이 딸의 배우자가 제가 알기로는 의사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바빠서 이분만 빼고 나머지 가족들은 전부 다 이 괌으로 여행을 갔고 전부 다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가에게는 직계 존속은 없었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는 안 계신 상황. 그러니까 이분의 재산을 누가 상속을 받을 것이냐의 문제였는데 그냥 이렇게만 보면은 남은 가족이 지금 사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위에게 이 사업가의 모든 재산이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업가의 형제 자매들이 사위가 모두 상속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상속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속관계에 관한 법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례인데 사건으로만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경우인데요. 97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상속법상으로는 아들과 딸을 가리지 않고 균분 상속을 하는 현재 어떤 상속 법리가 이미 갖추어져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위라고 하더라도 대습상속의 형태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이미 갖추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신 사업가의 형제자매들 입장에서는 소위 이런 겁니다. 가문의 재산이 다른 성씨의 집안에 오로지 다 넘어가게 되는 상황을 심정적으로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미 법제도가 상당히 갖춰져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걸 막아보기 위해서 소송이 진행이 됐었는데, 원칙적으로 앞서서도 좀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장인하고 이제 딸의 관계, 사업가와 그 딸의 관계만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고로 인해서 뭐 장인이 먼저, 사업가가 먼저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은 딸에게 상속이 일어나고, 그 짧은 시간 내에 딸에게 상속이 일어나고, 딸이 그 직후에 사망하게 되면 그 딸의 배우자인 현재 생존한 사위가 본위 상속, 자연스러운 본위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 딸이 먼저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가, 장인인 사업가가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피상속인인 사업가가 사망하는 시점에 자신의 1순위 상속인이었던 딸이 사망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대습상속의 법리에 의해서 그 딸의 상속인인 사위가 그 사업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본위상속의 방식을 취하든 대습상속의 방식을 취하든 상속을 사위는 받을 수 있게 되는 법리 구조화에 놓여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 상대방에서는 이 들고 나온 법리가 민법 30조가 규정하는 동시사망 추정의 법리입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동시사망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그 선후관계를 따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 규정을 근거로 해서 동시 사망의 추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동시에 사망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속이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으니 딸이 본위 상속을 받을 일도 대습상속의 적용을 받을 일도 없이 오로지 이 사업가의 사망을 이유로 하는 그 당시의 상속관계만 따져야 된다. 그렇게 사실 법리를 해석하게 되면 그 당시에 직계 존비속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자매, 3순위 상속인들에 해당하는 형제자매가 최우선 상속인이 돼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결국 이런 양측의 주장이 있었는데 결국 대법원은 이 동시사망 추정의 입법 취지가 사망의 순서를 알 수 없을 경우에 공평함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중시했을 때, 아까도 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되든 간에 사위가 상속을 받게 된다, 이 점 때문에 사위가 상속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는 비행기를 탄다는 게 정말 획기적인 일이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97년. 그렇죠. 네. 이때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해외여행 자유화가 된 지 얼마 안 안 됐죠. 됐죠. 예. 그래서 이 비행기에 꽤나 유명인들이 엄청 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만약에 리스트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네네. 연예인, 고위층 자제들, 방송인, 아나운서, 그 다음에 심지어는 거기 대한항공에 있는 예를 들어 괌 지점장이라고 합시다. 괌 지점장의 가족들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이 괌 지점장은 이 사건을 책임지고 인터뷰해야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본인 배우자하고 자녀가 죽었는데 그 수수박도 위로하고 그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밌는 케이스 알아봤고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케이스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